그래서 시작하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의적 위 하실세 염류의 복 이러니 자의왈 서의제라 염류의 왈 기서의 얻은 우하가언 일이 있고 왈 부진이라 왈 기부의 얻은 우하가언 일이 있고 왈 부진이라. 자, 이 위에 적하실세 염류의 복하였더니 자의 가라사대 서하다 염류의 가로되 이미 서거든 또 무스 것을 가하기 있고 가라사대 북해 올지니라 가로되 이미 북거든 또 무스 것을 가하리 있고 가라사대 교할지니라. 자, 적, 위. 그러니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상황 설명입니다. 그렇죠? 적은 갈 적자예요. 이 갈 적자를 갈 적자를 목지로 또 쓴 예가 가끔 있었죠. 아주 드물게. 근데 여기서는 적이라는 글자는 가다를 뜻으로 쓰이는 그리고 여도 가다를 뜻으로 쓰이는 어디에 가다. 이런 경우는 지나 여는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근데 적은 어디 가다 할 때 나아가가지고 가다는 거 적자를 참 여러 번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는 적위 그러면 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적이라는 게 가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글자가 어휘로 발전했을 때 적합하다, 적절하다, 적당하다, 적도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했다는 하는 거예요. 위나라에 갔다. 공자 일생에서 위나라가 가장 많이 방문하고 오래 체류했던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염류이 복 이러니 염류가 복했다. 이 복은 하인, 종,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지만 원래 의미는 수레를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주군 또는 오너 또는 이런 사람을 위해 수레를 몰아주는 걸 복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자가 위나라로 가니까 어쨌든 품위를 갖춰야 돼.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회적인 위상, 어떤 신분상의 어떤 표시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주 급한 사례의 경우 이외에는 수레를 자기가 직접 몰지는 않아요. 잘. 그러면 이제 수행원이나 수종하는 사람이 수레를 몰아주는 것이죠. 여기서는 염류가 그 역할을 했죠. 염류가 수레를 몰았다 이 말입니다. 공자가 타고 있는 수레를. 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했어요. 공자가 그 위나라에서 보고 들어가 가지고 위나라의 수도에 가니까 사람들이 참 많았죠. 발전한 도시였죠. 그래서 서의제가. 서는 이 글자가 여러 가지 맥락을 많이 써요. 거의, 여기서는 이제 부사로 쓰이면 거의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서자, 적자, 서자 할 때, 우리 적서 차를 그릴 때, 이 서자, 적자 할 때는 이렇게 써가지고, 적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많다는, 많다, 뜻으로도 그래서 요즘은 그거는 거의 안 쓰지만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양한 어떤 행정의 자질구레한 행정 처리를 서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서정쇄신 이런 말 막 슬로건으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안 쓰죠. 들어보지도 못했죠. 근데 우리 때는 서정쇄신 이렇게 가지고 많은 여러 사소한 또는 다양한 여러 분야의 정치 행정을 일신한다. 그런 의미로 서정쇄신을 참 일상적으로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가 그래서 많다, 여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군 신화에 이 서자가 나오는 이 서자라는 말이 나오죠. 당군 신화에 보면 설화, 건국설화, 건국신화. 아무튼 그 당군의 삼국 유세에 보면 그 한인의 서자인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서자를 우리는 이제 적서라는 관념에서 정실 부인의 소생이 아닌 아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여러 아들 중에 하나님 이렇게 보는 게 라는 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선은 그래서 옛날부터 많다는 의미로도 자주 쓰이는 글자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자가 이렇게 위나라의 도성에 들어가고서 보니까 노나라에서 보던 것보다 산동의 노나라에보다 훨씬 문물이 발달한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많다, 인구가 많다 그 말이겠죠. 그랬더니 염류가 이제 그 수레를 몰고 가면서 대화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많다면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기라는 글자가 이미라는 걸 쓰이기 때문에 시간성으로는 과거형이죠. 과거로 뭐 있었다, 일어났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시간성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걸 전제한 거예요. 어떤 상황성으로 봐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이런 말 쓰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런 노래를 할 때 나왔으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면 과거형 의미가 되지만 이 의미는 그 어떤 말하는 사람의 자세, 태도 이런 것을 단정적으로 말할 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다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서 그런 의미가 돼요. 기서의. 그렇다면 의제의 의와 제의 역할은 우리가 이미 몇 번 봐가지고 비슷한 어떤 맥락을 뉘앙스를 우리는 유추해 나볼 수 있죠. 뭐 이거는 어쨌든 상황성을 설명할 때 주관적인 판단을 하거나 시간적인 뭐 치상을 설명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고 있고 제는 감탄형으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도다 하구나 이런 데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많아졌다면 어떤 후, 하, 가, 은 후는 또 후라고 하는 이제 접속 부사가 되겠고 하, 가, 은 이렇게 되죠. 하가 무엇, 무엇, 목적을 이제 의문 대명사 무엇, 가는 더하다. 은도 문장의 마지막에 한 문장의 마지막에 오면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듯이 지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시의 의미. 거기에 여기에 또는 그러면 여기 또는 전치사 같은 데 가죠. 어디에 그럼 거기에 이미 많아졌다면 그 많아진 것에 또 무엇을 더할까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무엇이라고 하는 게 의문사이기 때문에 더하다라는 동사와 의문 대명사가 목적어가 됐기 때문에 무엇을 더할까요가 됐죠. 무엇을 더한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더하자라고 청유형으로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청유형 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이 미래에 대한 기대의 의미죠. 그러니까 더할까요? 이것도 미래에 대한 기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문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기정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엇을 더 할까요? 우리 무엇을 더 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물론 있죠. 불특정한 뭔가를 의미를 담을 때는. 그런데 여기서 이건 불특정한 의미라기보다도 이 상황 속에 더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단순히 추정하는 게 아니라 뭘 더할까? 그 사람이 많아졌으면 거기에 그 다음에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정의 의미가 아니죠. 은근한 추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뭘 더할까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의문문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왈부지 여기 공조의 그 답에 부지 그랬죠. 부지 부 이렇게 그러니까 부가 원래는 부하다, 가멸다, 넉넉하다, 부유하다라는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 또는 형용사 또는 상태동사, 동사로 쓰인다 하더라도 상태동사의 의미인데 요거는 타동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다. 그들을 그 다음에 거기에 부캐헐진이라 그랬죠. 우리 언어에도 부캐헐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캐하다는 뭐 하게 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하게 한다. 부하게 한다는 말은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누구를
하는 목적어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에 있겠지요. 그래서 부하게 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쓰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염류가 왈기부의 이미 부해졌다면, 이미 부해졌거든 우가하은, 우하가은 또 뭘 더할까? 요거는 아까 하가은, 여기도 하가은, 요거는 의문사가 목적어일 경우에 또 지련하는 예가 그냥 자주 있었죠. 늘 그렇게 해왔죠. 의문 대명사가 목적어일 경우에는 거치가 일어난다. 아주 일반적. 그 다음에 교지 역시 마찬가지로 가르치다라는데, 이 가르치다라는 것은 역시 목적어를 취하기 때문에 교지 이렇게 목적어를 지시하는 지시사가 들어가 있다. 자, 이 적위하실세 염려의 복이러니 자왈 서의 제라 염려의 왈 기서의 얻은 우하가은 일이 있고 왈 부진이라 왈 기부의 얻은 우하가은 일이 있고 왈 거진.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이 소사이어티 또는 어떤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방식의 발전 양상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높고 또 뭐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 살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인간의 사회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우리가 아주 인구 밀도가 작고 자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단계의 삶이라면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일단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의식주 경제적인 그 상황이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수준을 높여주고 이렇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게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간이라는 사회 집단을 이루어가는 대표적인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다. 이게 그래서 논어가 보면 좀 엉성하던 느낌, 엉성하다기보다도 단순하고 소박하고 그런데 그걸 곱씹어 보면 이런 아주 심오한 이런 의미가 이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왈 구유용하자이면 기월이이라도 가야이니 3년이면 유성일이다. 자에 가라사대 진실로 나를 쓰리이시면 기월 따람이라도 가하리니 3년이면 성호이시리라.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공자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역량과 자부심, 문화적인 그 시대적 사명감에 대한 발로 토로 이렇게 이제 예를 많이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군데군데 보면 실존적인 그 토로를 하는 게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것도 한 양상을 끌은 예를 볼 수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대화 상대 속에서 그 사람의 구체적인 의문과 질문에 답하는 그런 내용의 대화가 논의 주조를 이루고 있지만 사이사이에 보면 이와 같이 지극히 실존적으로 자기 어떤 삶의 어떤 지향과 목표와 또 역량을 골고루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졌을 때의 그 회한 또는 불우함에 대한 그런 토로 이게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사회 인간의 어떤 인문 문화를 앙양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자세와 태도와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단지 뭡니까 등용이 쓰이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너중이 같은 것들은 참 금수저 물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너중이 같은 것들은 애비 잘 만나가지고 막 출세하는데 이 정말 이렇게 참 인문적인 그런 문화적인 전승을 다 깨고 있어도 그걸 써먹지 못하면 정말 애를 받겠죠. 문장이 구유용하자 구라는 말이 여기서도 앞에서도 몇 번 나왔죠. 역시 가정,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오는 말 대표적인 그런 접속사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진실로라고 하는 상당히 우리가 우리 언어에도 이걸 진실로라고
이 가정으로 할 때와 만일에라고 가정할 때가 달라요. 그럼 진실로라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용을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오죠. 정말로 이렇게만 된다면 하는 그런 기대, 강한 기대 이런 걸 할 때 구. 그리고 이 구는 그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구는 구차하다라는 의미의 이 구자를 써요. 그래서 구차하다라는 말은 요즘 우리 언어 맥락과 언어 어떤 감 속에 느껴질 때는 제가 이 구차하다라는 말을 번역에 그 어떤 번역 같은 거 할 때 구차하다는 말이 나올 때 구차하다는 말을 쓰면서도 좀 구차스러워 가지고 이게 적당한 우리 그 현대 언어 생활 속에서 딱 들어맞는 게 뭔가 없을까 하다가 요즘 요 근래에 불현듯이 뭔가 들으면 약간 그 자존심 같은 느낌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차하다라고 하는 거는 자존심 허락 안 한다 이런 구차스러운 내 자존심 허락 안 한다. 다른 더 적당히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유용하자 이 말은 유는 있다죠. 용은 사용하다, 등용하다, 쓰다 이런 뜻이고 용가가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용나를 쓰다. 그 다음에 자는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되게 중국어의 한문에 많죠. 뭐 하는 자. 그래서 이걸 무슨 자자, 구문,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뭐뭐 하는 자 그러면 이 자가 그 용아의 상위 개념이 돼요. 상위 항이 돼요. 근데 여기 이 자가 있다고 용화자니까 유자지요. 용화가 이 유와 자 사이에 밑에서 이걸 이제 큰 상위 항목의 하부에 종속되고 있는 것이죠. 뭐 하는 자가 있다. 뭐 하는 자? 나를 씁니다. 이렇게 구 많이 돼. 기월이가 요 글자가 이제 그 기자 밑에 다 글자가 합쳐서 기월 이 하다 이게 이 문장의 수로예요. 그러면 이 기월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말에 어떤 한 주기를 나타내는 글자를 돌이라고 하죠. 첫 돌, 두 돌, 한 돌, 두 돌. 요거는 첫 돌을 할 때도 두 돌, 세 돌 그때는 이제 이 돌자 쓰는데 이 돌자라는 말은 역시 우리말에 돌아오다라는 뜻으로서 그게 어울린 것 같은데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한 바퀴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정해진 시간 단위 속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는 걸 우리는 돌이라고 합니다. 순환, 주기성과 순환성을 나타낼 때 돌이라는 뜻이죠. 기월이라는 말도 옛날에는 우리가 시간이 간다, 흐른다 하는 걸 파악하는 자연물로는 해와 달이 있죠. 근데 해는 해의 주기성을 깨달은 것은 굉장히 느릴 거예요. 달보다. 달은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잡다 이지러졌다 하기 때문에 달 가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밤마다 이렇게 뜨는 위치가 다르고 뜨는 시간이 다르고 또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의 주기성에 대해서는 훨씬 일찍 깨달아요. 일찍. 근데 해가 주기성을 갖는다는 건 상당히 늦게까지 늦게 와서 달보다 훨씬 늦게 인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지축제가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축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이야기할 때 월을 기준으로 삼는 달, 한 달, 두 달 이렇게. 그럼 기월이라는 말도 이거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정월달에 시작했다는 그 다음 정월달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월은 만 1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기월이라고 하면 만 1년 일축이 몇 근데 한 1년이라도 1년 하고 그리고 끝 이 말이죠. 1년 만. 근데 요 일을 그래서 적으로 보겠다. 요거는 적으로 보는 거는 2월이면 끝이다.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보는 그 문법 학자들이 있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안 보고 안 봐도 기월이 한 1년 하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부드럽긴 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1년 하고 끝이라도 가하다. 1년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1년만 하면. 1년만 하면, 1년만 나에게 맡겨주면, 1년만 나를 써먹으면, 가하다라는 말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할 수 있다. 1년만 해도 나는 정치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3년 이유성. 여기 3년 유성소 사이에 아무런 접속 성분이 없죠. 그러나 이제 맥락상 앞에 기월이가라는 여기에 이제 요 맥락과 결부해서 3년이면 기월이면 3년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년 정도 경과가 되면 3년을 경과하면 3년 만에라고 말하면 이상하다. 3년 만에 성천. 그보다 3년이면 성천 이게 낫죠. 만에든 이면에 뭐든 넣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맥락상 이제 공자가 자기 포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제, 조건 이런 의미를 보여봐야 되죠. 그럼 3년이면 성이 있다라는 성취가 있다, 완성 성공이 있다. 그럼 3년만 되면 한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려 볼 수 있겠다. 이런 맥락이에요. 이게 공자의 아주 유명한 자기 포부에 대한 수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를 가지고 뭐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 게 여러 이제 있는데, 약간 공자의 논어와 공자가어와 같은 그런 책들도 공자 사기에 나오는 공자 세가 하고 뭐 중리 제자 열전 이런 것들을 이제 버무려 가지고 공자의 일대기를 드라마로 만드는 게 여러 번 시도된 게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그래도 좀 고증을 충실하게 해가지고 나온 드라마에 보면 공자가 이제 여러 나라를 제자들 데리고 주유하면서 틈만 나면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드라마에. 여러 번 이 말. 그만큼, 물론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러 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공자가 이 말을 드라마에서 여러 요소에서 써먹는 거는 그만큼 공자가 자기 포부를 실현해보고 싶은 열망이 강하고 또 당시에 그렇게 불우했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어쨌든 이 말 속에는 공자 스스로가 자기가 공자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 포부에 대한 강렬한 그런 이제 신뢰, 자신감 이런 걸 그거에 또 반비례해서 그만큼 불우함 이런 것들을 털어놓은 유명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월 구유 용화자이면 기월이라도 이이라도 기월이 이라도 가야 3년이면 유성입니다. 그 다음에 자왈 선인이 위방백년이면 역가히 승잔거살의라 하니 성제라 시언냐요. 자의 가라사대 선인이 방을 홈이 100년이면 또한 가히서 잔을 성하며 살을 거하리라 하니 성하다 이 말이야. 선인 위방 100년 선인 위방 100년 선인이 주체죠. 위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 이건 100년은 시간 부사로 이제 뒤에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인이 나라를 다스리다. 여기에 기본 문장이고 거기에 100년이라는 것이 이제 부사구처럼 끼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100년 동안, 100년간 이렇게 선인이 나라를 다스림이 100년이면 이렇게 말하면 옛날식으로 말한다면 선인 위반이 주어 구를 형성하고 주어 절을 형성하고 100년이 스스로 적용되는데 그렇게 보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선인이 나라를 다스리되 100년 동안 하면 역가히
역은 또한 이런 뜻이고 또 역시 역. 가인은 뭐뭐를 할 수 있다. 뭘 써서 뭘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근데 승잔 그 살이니까 잔이 목적어고 승이 수로죠. 수로 동사. 잔을 승하고 살을 거하다. 그리고 잔은 잔학함, 잔인함, 잔포함 뭐 이런 뜻이고 살은 죽임 이런 것이죠. 그러면 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이길 승자죠. 그래서 이길 승자니까 이거는 감당하다, 뭐 견디다, 뭐 담당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 또 그것을 능가하다 이런 뜻인데 전통적으로는 이것을 교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포한 사람을 눌러가지고 감당해서 눌러가지고 교화시킨다 이런 의미로 본 거예요. 근데 승은 우세하다, 뭐 뭘 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잔포한 사람이 잔악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잔악한 성정을 멋대로 할 수 없도록 누를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승이 그렇게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락은 단순히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눌러가지고 그 사람을 교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것을 승잔을 잔인한 사람, 잔포한 사람을 교화한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봤지요. 어쨌든 이 말은 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보다 우세하다, 능가하다, 감당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 잔을 교화라는 의미까지도 우리말로 다시 더 설명하기 조금 애매해요 사실. 잠포한 사람을 능가하다 그러면 우리말에 능가하다, 우세하다 그러면 그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의미인데 그 맥락이 아니라 잠포한 사람이 잔인한 짓을 못하도록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는 여기서는 갈 것자지만 가다라는 의미가 아주 일차적인 그 글자지만 여기서는 타동사로 쓰일 때는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그러면 살을 제거하다 이런 의미니까 살인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사형 죽이는 그 형벌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 살이. 그러니까 죽여야만 일벌백계에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옛날에는 그 형법 자체가 보복형이 그 본능 말할 그 원초적인 법의 어떤 형법의 원죄 중에 하나는 보복이 있거든요. 그만큼의 보복. 근데 여기서 그래서 살인을 한 사람은 살인을 죽이는 게 말하자면 정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법 감정이 법 심리가 원초적으로 있는데 이제 그게 너무 가혹하다 하는 의미의 의식이 생겨나서 차츰차츰 이제 구속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숨을 실제 뺏지는 않고 인신을 구속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감금하는데 아무튼 이 공자의 이 맥락 속에도 사형을이라는 형벌에 아주 극단적인 형벌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잔악함은 누르고 누그러뜨리고 이제 사형과 같은 그런 아주 극단적인 형벌은 없어지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선제라 시언냐요. 그 성제라 시언냐의 말은 성은 진실하다, 성실하다, 그러니까 참되다 그런 의미예요. 성이. 그럼 죄는 감탄사로 쓰이는 것이죠. 그럼 진실하도다, 참말이로다, 참되도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시언냐는 시가 이것 그다음 지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 이렇게 되겠죠. 야는 뭐 문장의 끝에 나오는 어기로. 그러면 시헌손 이 말이 말이죠. 실제로 이 말은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앞으로 내세워가지고 성제 시연 이렇게 이제 도치가 일어났죠. 그렇다면 이 말이라고 지시한 말이 지시사가 들어가서 이 말이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선인 유방백년이라는 말은 공자가 직접 창안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공자 당시에 전해졌거나
공자가 누구에게 들었거나 또는 공자 때 유행했거나 아무튼 공자가 간접적으로 인용해 주는 말이다. 이 말이 참말이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참말이다. 그 말이죠. 선인이 위방백년이면 여가히 성장거상 의라하니 성제라 시었네. 여기서 선인 위방백년은 혼자 백년도 다 된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죠. 그 착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대를 이어서 계승해서 이 정치를 100년 동안 한다. 그 말이죠. 서양 로마사에도 오현재 시대 이렇게 가지고 로마가 가진 전성기를 오현재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5 뛰어난 황제가 이제 잇따라 일어나 가지고 로마의 전성기를 걸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뭐 이제 왕조 시대 같으면 뭐 꼭 여러 사람이 아니더라도 보통 한 20, 30년 정도 그 왕정을 이끌어가는 왕이 재위하는 정도가 되면 한 서너 두세 군주만 승계를 해도 나라의 분위기를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민주 헌정사를 봐도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떻든 간에 한 진보적인 그런 이념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한 두 번 이래 그 말은 정권 연장만 돼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약간 보수적이거나 뭐 이런 권력자가 집권해가지고 한 2대만 내려가도 또 이상하게 많이 달라져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것처럼 정치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금방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어쨌든 100년 정도 아주 그런 좋은 정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100년 동안 유지해 오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요즘 우리 그 정치 현실에서 이 말의 맥락이 굉장히 좀 깊이 와닿네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정치 이념은 계속 발전시켜야죠. 나쁜 정치 이념은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지만, 개혁을 해야 되지만. 자, 이 유왕자이라도 필세 이후인이니라. 자, 이 유왕자이라도 필세 이후인이니라. 자, 이 가라사대 만일의 왕자이실지라도 반드시 센 후에 인선하니라. 그래서 여는 만일 이런 의미죠. 양보의 그러니까 이 말은 양보는 또 가정하고 약간 달라요. 양보의 의미는 뭐뭐 하더라도 이걸 전제하긴 하되 우리는 양보라고 할 때는 비록 뭐뭐 하더라도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가 경우에 따라서 수처럼 쓰인다. 이런 거. 그래서 유왕자라도 그 왕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만일에 왕자가 있다면 이렇게 강하게 조건이나 가정한다기보다도 이 말의 이 뉘앙스는 왕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필세이후인 자, 이가 어쨌든 병렬 접속의 역할을 이제 하는 아주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접속사인데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이 병렬한다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이제 접속하는 것이죠. 두 항을. 그러면 요 후와 인과 필과 세가 글자가 4글자지만 우리가 이 글자의 각 글자의 의미를 또는 의미나 품사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후와 후는 시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시간적인. 이는 어쨌든 도덕적인 덕성, 뭐 이런 추상적 가치 같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라고 하는 게 병렬 접속사니까 이 병렬할 때 반드시 영혼 형태를 접속하는 거예요. 영혼 형태. 우리말이 영혼 형태. 영혼 형태라는 말은 우리말로 영혼이라는 서술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술 기능을 하는 거는 여기서 이것도 인하다라는 서술어가 될 수 있어요. 또 뒤다라는 것도
뒤이다, 나중이다, 이것도 써줄 기능이 있겠죠. 근데 앞에 필은 반드시라고, 필이 물론 동사로 쓰일 때는 기필하다 해가지고, 기필하다, 요즘 말은 기필하다는 말은 잘 안 쓰지만, 기필하다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뭘 하다 이 말이에요, 필이. 우리가 필연코, 필치, 필연코 뭐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동사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겠다는 의지. 근데 여기서는 세 역시 명사지만, 이건 명사죠, 명사. 근데 세대라는 것이죠. 세대. 명사일 경우는 세대죠. 그런데 이 여기서 문장 명령을 볼 때 필은 명사이기가 어렵고 또는 동사이기가 어렵고 여기서는 부사일 수밖에 없다는 게 부사로 보여요. 그러면 기필코 반드시라는 부사성이죠. 그러면 부사성 이게 부사로 쓰이면 이게 주로 기능할 수밖에 없죠. 동사나 주로. 그러면 세대가 가다라는 거예요. 세대가 지난 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이다가 아니고 세대가 지나다. 세대를 겪다. 아무튼 간에 한 세대라는 의미가 적어도 그 풀어적 기능을, 영원히 기능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보통 30년 주기를 흔히 말하기도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 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세대와 이라는 접속사를 통해 세대와 나란히 연결되는 것은 후이라는 거예요. 세대가 세대이고 그리고 지나서 한 세대가 가고 그 뒤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이후를 심지어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 세대 이후.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런 맥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는 결과로서 다른 성분이 되는 것이죠. 한 세대가 가고 그리고 그 뒤에 여기까지가 필세 이후에 이가 지배하는 연세와 부자입니다. 이는 그 뒤에 다른 성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를 보통 일반적으로 30년을 한 세로 잡는데 적어도 아무리 뛰어난 제왕이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통치를 제왕이 이 통치의 권력을 위임받았을 때, 물려받았을 때 적어도 30년 정도 지나야 이 어떤 꼭 말하자면 정치 어떤 그 정치적 이상이 실현된다. 또는 정치의 어떤 그런 수준이 높아진다. 또 사회의 어떤 국가와 기강이 잡힌다. 그런 맥락이죠. 이는 의미는 여기서는 뭐 아주 막 굉장히 전통의 어떤 주자학적 오소독스한 유학자들이 말하듯이 그런 경지까지 가기보다도 인이라는 말을 두루뭉술하게 봐서 좋은 사회 이런 맥락으로까지 아니면 왕의 정치 이념을 충실히 구현된 것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뭐 이런 거 아니죠. 타성이 있고 관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사에서도 사회 변혁의 그 계기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갈팡질팡하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민주의 정치를 발전시켜 왔어요. 상당히 발전시켜 왔죠. 실제로 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을 정도로 어쨌든 우리나라가 발전되어 왔는데 그 발전되어 올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민주 사회가 도래했다 해가지고 바로 민주 또 정의를 공정 정의를 부르짖어 가지고 이제 집권해 가지고 정치를 이루었다 해가지고 바로 공정 정의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은 사람을 대통령 뽑아놨더니 뭐 이게 무슨 공정 정의냐고 하루 아침에 아무리 뛰어난 제왕이 권력을 가져도 30년이 지나야 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성과 타성이 이제 어떤 사회적인 말하자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패러다임의 기간이 옛날에는 이제 정보의 유통과 파급 그
그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한 30년 잡았지만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와 노년 세대의 어떤 정치적 색채가 굉장히 급격하게 달라지는 이유가 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한 20, 30대에 어느 정도 형성된 가치관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타성이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한 세대 유지돼야. 자,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 얘기해봤습니다. 덧붙여봤습니다. 자왈, 여유, 왕자이라도 필세 이후입니다. 이럴 때 여가 만일에 이렇게 말하면 만일이라고 해가지고 늘 우리는 만일 그러면 자꾸 습관적으로 가정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보다는 여기서는 약간의 양보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온다 하더라도 자왈 구 정기신이면 종정호의 하유이며 불능정기신이면 여정인의 하오. 자의가라사대 진실로 그 신을 정하면 정을 종호에 무슨 것이이시며 능히 그 신을 정치 못하면 인을 정호에 어찌하리요. 여기서는 진실로 역시 여기도 만일 뭐 이런 의미로 조건처럼 설명했죠. 정기신 이신 목적어죠. 기는 지시사고. 그러니까 그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더러도. 의는 역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죠. 만일에 구하고 의하고 홍이 돼가지고 뭐 한다면 이런 주관적인 어떤 그 의미가 들어가 있죠. 종정호하유 이건 굉장히 조금 복잡하고 좀 어려워요. 하유는 무엇이 있다죠. 그래서 무엇이 있다 이거는 약간의 관용적인 표현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무엇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맥락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유는 굉장히 수거적으로 써요. 수거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종정호 근데 어는 보통 전치사 그 한문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치사처럼 쓰이는 고전 한문에서 쓰이는 글자인데 이 어는 어디에 쓰이고 또는 어디보다 그러니까 판단이나 행위나 동작이나 상황이 기점 또는 종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보다라는 말로서 비교할 때도 쓰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에에 해당하니까 이 자체가 명사구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정치를 종사하다 이 말이죠. 정치에 종사하다. 이 자체는 동사 목적어인데 이것을 마치 명사구처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종사함이라고. 정치를 종사함. 정치를 종사함에. 호는 뭐 여기서는 역시 어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의 그 정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정치를 종사함에 뭐 약간 유보적이거나 또는 뭐 느낌, 감탄 이런 아무튼 주관적인 뉘앙스를 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유 무엇이 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불능정기신. 여기서 불능정기신은 역시 구가 생략됐죠. 이렇게 어쨌든 같은 패턴의 문장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면 앞에 하나만 쓰고 뒤에는 보통 생략을 많이 합니다. 불능정기신 역시 구불능정기신의 맥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불능은 이제 여기서는 구정기신 앞에 능이 없죠. 그죠? 근데 능해도 상관은 없어요. 할 수 있다면. 근데 능이 있으면 더 강하고 능이 없으면 약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뒤에는 부정기신 이렇게는 안 해도
그래서 불능정기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능정기시. 불능정기시. 자, 그 다음에 여정인하. 여기서는 이 정인의 여정인하. 여하죠. 그럼 정인 사람을 바로 잡는다. 여기서는 동사 목적 사람을 바로 잡는다. 그럼 여하는 어찌하냐? 어떻게 하냐? 보통 이제 어떠냐?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걸 하여 이렇게 했죠.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뭐 어떠냐? 의향이 어떠냐? 뭐가 어떠하냐라고 할 때는 하여라고 하는데 목적구가 들어오면 이렇게 여하처럼 돼가지고 사이에 목적구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정이나 사람을 바로잡는 것을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사람 바로잡겠냐? 자의왈 부정기신이면 종정호의 하유이며 불능정기신이면 여정인의 하유. 쉬웠다 할게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염자의 퇴조연을 자의왈 하안야고 대왈 유정 이러이다. 자왈 기사야 이러가. 여 유정인된 수 불오이나 오기 여문지이라. 염자의 조로서 퇴하야나 자의 가라사대 어찌 안하뇨. 대하야 가로대 정이 있대이다. 자의 가라사대 그 사이로다. 만일에 정이 있을진된 비록 나를 쓰지 아니하나 내 그 여하야 문하리니라. 염자는 염류의 자를 쓴 걸로 봐서 이 텍스트가 염류 계열에서 나온 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퇴조라는 말은 조에서 물러나다. 조를 물러나다. 근데 여기서 퇴어조처럼 이렇게 그 어를 안 쓰기도 하는 거예요. 안 써요. 퇴조, 퇴청, 퇴근 이렇게. 그러면 조를 물러났다. 조에서 물러났다. 퇴는 물러날 퇴입니다. 조정했어요. 조정. 자, 그 다음에 자와 하안나오 하는 어찌 이런 의문사고 의문입니다. 하는 여기는 원래 편안하다는 의미로 되어 있으면 안전하다, 안온하다, 편안하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늦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다.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퇴근이 늦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공자. 평소보다 염류의 퇴근이 늦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느냐, 어찌 늦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럴 때 대화를 대답하여 정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기사야. 여기서 유정이라는 말과 공자의 말에 기사라는 그 문답은 대화는 굉장히 말할 때는 숨겨진 의미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처리 같은 거, 정치적 논의, 정치적인 회의가 정치회의 같은 거. 근데 여기 기사라는 말은 공자는 정치가 있었습니다. 행정적인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공자는 그 일이다. 여기 기가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가까이 있는 걸 지시하거나 또는 하자나 청자나 말한 사람이 듣는 사람이 서로 알고 있거나 또 기정사실이거나 또는 뭐 그런 맥락에서 이 기를 써요. 아니면 약간 추측의 의미라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지시의 의미가 강한데 그 일이다. 근데 그래서 그 일을 여기서는 염려가 이때 실제로 계시의 가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기는 계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은 공자가 말하는 염려가 말하는 정은 염려는 계시의 정이었고 공자는 이거는 노나라 전체 국가의 정.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자의 강력한 명분론을 엿볼 수가 있는데 정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지금 그 말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 쓰이는 말이지 그 사가 개인적인 그 가문 내부의 가문에서 사적으로 하는 거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어떤 질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도. 그러니까 공자가 평소에 기본적으로
적인 이념을 담고 있다면 여기에서도 엿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여유정인데 그래서 만일에 정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약간의 그 조건 또는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죠. 정치가 있었다면 요거는 이제 실제로 노나라에 국정이 있었다면 이 말입니다. 국정이 있었다면 오, 수, 불, 오, 이 수는 여기서 이제 비록이나 양보이죠. 수, 불, 오, 이에서 오가 목적어 이가 쓰다라는 동사예요. 나를 쓰지 않더라도 내가 쓰이지 않더라도 이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현직 대부가 아니다. 현직 그 관리가 아니다. 아니더라도 아니지만 내가 비록 지금 현재 직책에 있지는 않지만 그 말이에요. 이게 양보죠. 역시 오기여문지 여기 이제 오기여문지는 아까 기하고 또 조금 다르죠. 오기여문지 나는 더불다 참여하다 묻다 그것을 듣는데 참여. 이건 역시 그것을 들음에 참여하여 여기는 동작이 두 개가 있어요. 여하고 문하고 참여해서 듣는다. 관여해서 듣는다. 참여해서 듣는다. 그 지는 뭡니까? 그 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는 그러면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추정의 의미가 있죠. 약간 아마도 어쩌면 당연히 뭐 이런 약간 추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그 쓰이지는 않지만 이 말은 내가 비록 등용되어서 현직에 있지는 않지만 나도 그걸 참여해서 들었을 거다. 왜냐하면 그 정도 내가 정치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고로 한이라는 말, 요게 사람 이름도 한이라는 요 기원전은 249년에 죽었는데 이때가 그 삼국시대에서 위진으로 넘어가던 삼국시대, 중국 삼국시대 가운데 위나라가 있었죠. 이런 나라. 그 위에서 진으로 연결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송대를 한 뒤 끝에서 이렇게 한하고 당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사이가 굉장히 중국 역사에서는 혼란기였어요. 격동기. 이 시기에 살았어요. 그가 이 시기. 이 한인. 이 시기에 그 중국 문화사에서 중요한 그 학문적인 동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학술 경향은 현학이라고도 합니다. 현학이라고 하고 또 이 시기에 유행했던 지식인의 그 정치 담론을 증가합니다. 이 시기는 또 여러 지식인들의 그 뭐라 그럴까 에피소드가 굉장히 풍부한 시기였어요. 세설 신화라든가 뭐 이런 수필 잡기적인 신변 잡기와 관련된 여러 그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래서 중국의 문화 인사들의 어떤 여러 유형의 그 인간의 면모를 보여주는 여러 다양한 유형이 이때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 문화사에서도 흥미있는 시기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외진 남북조 시대가 거치면서 요 삼국시대 중에 오라는 말이 있고 위초고 오하고 그 다음에 이 진이 중국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장강 남쪽으로 망명한 정권은 동진이라고 부르는데 오하고 동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조 시대에서 북조는 오호 16국의 시대고 오호 16국 남조는 송 그다음 제 예약 이렇게 대사가 이제 수당이 되죠. 그래서 오나라, 남쪽이 오나라, 동진, 송제, 양진, 요 남쪽의 순수한 한족의 어떤 문화의 계통을 특별히 육조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 남부 장강 일대의 남쪽의 그 발전한 중국의 문화를 육조 문화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난숙하고 귀족적이고 또 낭만적이고 뭐 하여튼 그런 독특한 아주 문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흥미있는
못다운 시민. 정치와 인민의 삶은 피폐했을지 몰라도 피폐했죠. 그러나 비족적 문화는 굉장히 난숙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때 위진 현학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인물이 하한이다. 그리고 왕필과 더불어서 약간 이제 물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또 하한이 특히 노노 집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노노 집회. 이름이 노노에서 유래하고 있듯이 노노 집회라고 하는 이 노노 집회가 노노 주석이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주자의 노노 집주 나오기 전에 고대의 노노 주석으로는 아주 중요한 책이기도 하죠. 인물이 하한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염자의 퇴조원을 자의왈 하안야오 대왈 유정이러이다. 자왈 기사야 이름. 여유정인된 수불오이나 호기여 문진이다. 다음 좀 문장이 긴데, 문장이 길면서 의미도 굉장히 좀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전공이 문 이러니 가히 흥방이라 하나니 유저이까. 공자의 대왈 은 불가히 약시기 기야 이언이와 인지은혜왈 위군난하며 위신불이라 하나니 여지 위군지 난야인된 불기호 이러니 흥방호이까. 왈 이러니 상방이라 하나니 유저이까. 공자의 대왈 은 불가히 약시기 기야 이언이와 인지은혜 왈 여무라코 위군이요 유기언이 막여위야 이라 하나니 여기선이 막지 위하인된 불력선호일까? 여불선이 막지 위하인된 불기호 이러니 상방호일까? 문장이 좀 복잡한 것 같아도 나름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이 묻자오되 이런에 가히 서 방을 흥하리라 하나니 있나니까 공자에 대하여 가로사대 언을 가히서 이렇다시 그 기치 못할 것이오니와 인의 은혜 가로되 군인 대험이 어려우면 신대험이 쉽지 아니타 하나니 만일에 군 대험이 어려운 줄을 알진된 이런의 방을 흥함을 기치 아니하리이까. 가라사대 이런의 방을 상하리라 하나니 있나니까. 공자에 대하여 가라사대 은을 가히서 이렇다시 그 기치 못할 것이오니와 인의 은혜 가로되 내 군 대험을 낙품이 없고 오직 그 은홈에 나를 위치 말라 하나니 만일에 그 선거든 위치 아니할진된 또한 선치 아니하니까. 만일에 선치 아니거든 위치 아니할진된 이런의 방을 상험을 기치 아니하니까. 이제 전공이 물었어요. 이런 이 가히 흥방 이런 이 가히 이런 이 가히 흥방이죠. 이런 이 그러니까 한마디 말이다. 이게 앞에 그 항목이고 항이고 가히 흥방 이게 뒤에 항목. 뒤에 항목. 그 앞에 항에서는 한마디 말이다. 뒤에 항은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 가지고 그럼 한마디 말이지만 또는 한마디 말이로되 이렇게 됩니다.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데 이거 이제 하는데 유저는 이제 여기 전형적으로 그 앞에 문장을 그 긴 내용을 서술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말이죠. 요지 여기서는 지와 호의 이 음은 그러니까 저가 마지막에 오는 음이 될 거예요. 저가 문장 마지막에 그 결합하면 의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왜냐하면 지호 또는 지어의 준말로 쓰이면 문장 중간에는 어의 있죠. 뭐 어디에서 무엇을 그러나 문장 끝에서는 호의 준말을 쓰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보면 어와 호는 맥락이 유사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있습니까? 이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불가이 약시기기야. 말은 이게 주제죠. 말은 여기서는 이 토픽이에요. 말이 주제예요. 주제. 이 말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치면. 불가이
은, 물갈이, 약시, 이야. 자, 말은 이렇게 주제예요, 주제. 불가는 할 수 없다죠. 근데 이를 포함해서 역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약시는 이와 같이 이와 약이 같을 약자고 시는 이 시제는 이와 같이. 기는 역시 약간의 그 유보하는 듯한 이제 뉘앙스를 담고 있고, 요 기가 거의 몇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기약하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동사처럼. 그래서 이렇게 꼭 딱 잘라서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딱 있다. 정확하게 이 말은 나라를 일으킨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겠죠. 그런데 인지언왈, 여기서 사람들의 말에, 이건 이제 지금 공자가 인용해주는 말입니다. 공자가. 인지언왈. 사람들의 말. 그 말을 이제 공자가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죠. 위군난 위신불이. 이 말. 위군이 난하다. 이 말이죠. 위군이. 임금 대응이 어렵다. 임금 노릇이 어렵다. 임금을 하는 것이 어렵다. 임금질 하는 것, 임금 노릇 하는 것이 어렵다. 위신, 신나 노릇 하는 것. 그 밑에는 불이 이렇게 했죠. 이 말은 난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는 난인데도 이렇게 하나는 긍정 형식으로 하나는 부정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종의 언어 유희죠. 수사적으로. 왜냐하면 같은 말을 안 써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고 또 소수적으로 같은 말을 안 쓰는 경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불이라는 말과 나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부분 부정처럼 불이라는 말을 또 일종의 약간 부분 부정처럼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다. 재밌는 수사적인 표현이죠. 사람 말하기를 임금 노릇하는 것이 어렵고 신나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거기에 대한 평을 하고 있죠. 또 요 말은 그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여기 만일 이렇게 역시 조건을 말하는 거죠. 지 위군지 나냐? 지 위군지 나. 지 위. 지 위군지나 이거죠. 목적. 근데 여기서 보면 위군난 여기는 위군난인데 여기는 위군지난. 이것도 역시 지 위군난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그러나 엄밀하게는 위군난과 위군지난은 같은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문장의 기능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위군난은 독립적인 한 문장이고 이거는 위군지난냐는 지의 목적절 또는 목적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않은 걸 보여준 거예요. 지가 들어가고. 그런 식의 수사적인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문장 형식에. 불기호 이러니 흥방호. 불기, 기가 기약하다 또는 여기도 어떤 의미로 가깝다라는 의미도 기약하다. 그러면 흥방이니까 이러니 흥방. 한마디 말이지만 나라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나. 기약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호는 어디에 대해, 이거는 어디에 대해, 이거는 금방호, 이거는 의미. 나라를 일으킨다 한마디 말이지만 나라를 일으킨다 하는 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란이 상방, 이건 반대 상황이죠. 상방은 흥방에 상대되는 말, 반대되는 말로 상은 잃다. 그럼 나라를 잃는다 하는 말이 있는데, 있습니까? 그래서 공자대와 똑같은 명료죠. 인지언왈, 바로 들어갈게요. 여, 무라코, 여,
없다. 난 임금 노릇이 즐거운 게 아니다. 임금 노릇에는 즐거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유기현이 막연이야. 유는 오직 이런 말이죠. 오직. 기언, 유, 기언.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면, 오직, 두사, 독립적으로 두사, 그 말을 하면, 막연이야. 막은 아무도 뭐뭐한 이가 없다. 그럼 뭐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죠.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위는 어기다라는 동사고 여는 나라는 목적어입니다. 그럼 아무도 나를 어기는 사람이 없다. 내가 뭔 말을 했는데 아무도 내 말을 거역을 안 해. 또 내 말에 토를 달지 않아. 내가 뭐라고 하면 옳습니다. 각하 옳습니다. 이렇게만 말한다는 거야. 이게 나는 즐겁다. 그냥 임금 노릇이 즐거운 게 아니야. 임금 노릇도 도리 막 복잡하고 귀찮아. 근데 내가 딱 즐거운 거는 임금 되니까 즐거움이 뭐냐. 내가 뭔 말 하면 아무도 내 말에 토를 한다. 이거를. 자, 그때에 대해서 다시 또 공자가 표현하고 있죠. 만일에 기 선이 막지 위하인데 선합에 아무도 그것을 어기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막지위, 막여위 같은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죠. 네, 막여위, 막지위. 여기서 막여위는 나라는 목적어고 막지위는 그것이라는 목적어가 되죠. 그것을 어기죠. 그 말이 선하면 그 말이 선한데 아무도 어기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불력 선호 요거는 여러 번 나왔던 패턴이 문장 형태인데 무력 호 해가지고 긍정의 답을 기대하는 서리법의 배운 방식이죠. 선하지 않습니까?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말이죠. 근데 불선이 막지위야. 똑같이 기선이 막지위야. 또 불선이 막지위야. 이 경우에는 앞에는 기선 그런데 뒤에는 기불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문장을 가능한 한 생략합니다. 앞문에서. 그래서 만약에 착하지 않는데 좋지 않은데 어기지 않는다면 불기호 이러니 상방 한마디 말이 나라를 망치는 나라를 잃게 하는 것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약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정말 의미가 있죠. 공범이 시험을 보십시오. 전공이 문 이러니 가히 흥방이라 하느니 유저이까 공자의 대화를 불가히 약시기 기하이언이와 인지언말 위군난하면 위신불이라 하나니 지 미군지 난양인된 불기호 이러니 흥방모이까 왈 이러니 상방이라 하나니 유저이까 공자의 대화를 불가히 약시기 기하이언이와 인지언말 무라코 위군이요 기연이 막여위야 이라 하느니 기선이 막지 위하인된 불력선호이까 불선이 막지 위하인된 불기호 이러니 방방호이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고 또 한 소사이어티의 지도자, 리더, 오너라면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아주 정말 현대 정치, 현대 어떤 그런 사회에 적용해봐도 아주 금원이죠. 섭공이 문정한데 자왈 근자열하며 원자이 레이다. 섭공이 정을 문자인데 자이 가라사대 가까운 자이 기가하며 원자이 오민이라. 섭공은 몇 번 나왔죠. 이 섭공은 전주시대에 몇 텍스트에 상당히 그래도 유명한 인물이에요. 자주 나와요.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빈도수가 좀 있는 섭공호용이라는 그런 고사성어도 있고 근데 논어에도 섭공이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요 석궁은 소나라 석현, 현의 우두머리, 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섬의 현이라는 거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일정 부분 원래 저 춘추 시대까지만 해도 봉건제니까 봉건제의 경우에는 현이라고 하는 건 실제 진시황 때 와서 군과 현으로 나눠가지고 군현제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중앙 집권적 체제를 만들고서 군현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꼭 그 당시에 군현으로 소속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까지 돌아왔는데 아무튼 이제 나중에 추정하기로는 초나라의 한 지방이라고 해요. 지방 영지, 지방이요. 그러면 기껏해야 잘해봐야 가의 수준인데 왜냐하면 초가 이제 말하자면 제후국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춘추 시대에 후기에 들어오면서 초가 초나라 장왕이라고 보통은 장공 그러는 거야. 장백 그래야 되는데 이 초나라 장왕이 나는 중원하고 달라. 중원은 왕 아니지만 나는 나 왕 할 거야 해가지고 초나라가 왕을 일컬어요 스스로. 중국 주가 왕이고 초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장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영지는 덩달아 성격이 되버리죠. 그래서 서편 이게 재미있는 게 우리 땅 이름 가운데도 무슨 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상주, 공주, 뭐 영주, 여기에 이거 뭐 능주 있죠, 능주. 이렇게 주인데 주가 규모가 큰 데거든 사실은. 경주, 상주 그러면 느낌이 탁 오죠. 근데 능주는 그 정도 안 되죠. 근데 이 능주가 이제는 도리어 화순군에 속해버렸어요. 옛날에 능주가 목이었는데 능주라는 것 자체도 주의 주. 그러면 목이라는 말은 또 다른 제주 목 뭐. 그래서 주가 목으로 강등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 석공이 자기 멋대로 공이라고 자기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초나라에서. 그래서 석공이 됐어요. 석공이 문정한데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계시 뭐 이렇게 말하지. 그다음에 뭐 밀영공 뭐 음공 뭐 장공 이런 식으로 중원 지역에서는 다 공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그 공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의 가문에 같은 거는 계시, 맹시, 뭐 숙시, 숙선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초나라의 이 서편의 우두머리는 자기 스스로 석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석공이 정치를 물었을 때 선생님이 말하기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면 그 정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이게 좋은 정치다. 정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대화가 우리 현대식 언어 방법으로 보면 대화의 형식이 되게 엉성하죠. 정치가 뭡니까? 그럼 정치는 이런 거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그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먼 데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앞뒤 생략됐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게 만들고, 멀리 있는 사람을 오게 만들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 좋은 정치입니다.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그걸 이제 기록할 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자열, 원자래. 협곡문장, 자왈, 근자열, 원자래. 다음, 자하, 위, 거보제라. 문정한대. 자왈 무욕속하며 무견소리니 욕속즉 부달하고 견소리 즉 대사이 불성 자하이 거보제 되었는지라 정을 묻자온데 자이 가라사대 속고자 치 말며 소리를 보지 말을지니 속고저 하면 달치 못하고 소리를 보면 대사이 이지 못하고 이 말이 재밌는 우리가 욕속부달이라고 하는 그 성어 욕속부달이라는 말 많이 쓰죠. 욕속부달이라는 말의 어원이 출전이 여기가 되겠어요. 자 일단 거보제에서
거는 땅 이름인 것 같고, 보도 계획은 땅 이름 같은데, 이 자세히 보면 이 글자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아기 부로 쓰죠. 부모, 아버지. 근데 이게 땅 이름이나 또는 사람 이름으로 쓰이면 보로 있습니다. 바로 보로. 이럴 때 의미는 이 글자처럼 보는 크다 또는 어른 이런. 그래서 여기서는 거보라고 있습니다. 거부 이렇게 하겠고 거보. 그 다음에 제지요, 제. 제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맡아서 관리하는 우두머리를 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가 뭐 북이든 가든 북이든 가든 그 안에 하위 단위의 사람들이 있는 이걸 흙이라고 했어요. 이제 국의 중심지는 도라고. 여기도 아마 가가 있는 가문의 어떤 중심지도 역시 도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러면 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생활 근거지. 그런 흙이라고. 그럼 가의 흙이 몇 개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가의 가문에 소속된 영지 안에 가문에 소속된 영지 안에 읍이 여러 개가 있다. 그 읍 가운데 읍에 그 파견되어 가지고 그 읍의 행정 일들을 책임진 관리를 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런 읍들을 또 시급이라고 들어봤죠. 시급을 하사, 시급 렛만노를 하사. 네, 그러면 거보제라는 말은 그 거보라고 하는 논아에 소속된 작은 어떤 한 일인데 여기에 자하가 수령으로 파견됐다 그 말이에요. 위는 뭐뭐가 되다. 그러면 자하가 거보라는 읍의 수령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자한테 이제 그 말하자면 부임 인사차 와가지고 공자한테 선생님 제가 거보의 읍의 수령이 됐습니다. 이 거보에 가면 이제 행정을 맡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행정을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공자가 두 마디로 대답하죠. 무욕속, 무견소리 이렇게 들려요. 욕속은 무는 없다고 욕은 원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죠. 속은 속히, 빨리, rapid, speedy, rapid, speedy.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지 말라. 빨리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지 마라. 이루려고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무견소리. 견은 보다, 있다, 뭐 이런 뜻이 알다 그런 뜻이죠. 소리는 작은 이익. 자,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기를 역속하게 되면 달하지 못해. 다른 어떤 결과를 성취하는 걸 달이라고 하죠. 어디에 도달한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이득을 보려고 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 많이 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살아오면 이런 경험은 다 있죠. 이런 경험도 다 있고 옆에서도 흔히 보고 그렇죠. 그래서 역속, 도달, 그 다음에 작은 이익에 연연하면 큰 대국을 잃지 못하고 우화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원숭이 잡을 때 그렇게 잡는데 원숭이 잡을 때그 탈무드나 뭐 아니면 인도 뭐 이런 데서 오래된 설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약간 지혜로운 우화 같은 그림. 원숭이 잡는 게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손 하나를 들어갈 만큼 항아리, 아궁이 항아리에다 여기다가 맛있는 뭐 과일 할 때 이걸 넣어놓으면 돼요. 몇 개를. 그럼 원숭이가 이렇게 손을 넣어보니까 많아. 그러니까 여러 개를 잡는 거냐. 동물의 본능적인 필요. 그래가지고 손을 움직이다 보면 이게 많이 잡았기 때문에 안 빠져나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막 하고 있을 때 잡는다는 무슨 또 옛날에 80년대, 70년대 그 영어 공부한 사람들 뭐 성문 그때는 영어 뭐 모든 게 성문 기본 뭐 이런 거 있는데
전문종합 미국. 거기에 예문 중에 재밌는 게 하는데 유명한 사람이 일하였대. 어떤 무슨 대통령이 일하라더라 미국에. 어떤 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를 이렇게 주면 50원짜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웃으면서 야, 저 자식 내가 겉보기는 멀쩡해도 등신이야. 재밌는 장난 한번 해볼래? 그러면 50원하고 100원 나주고 너 어떤 거 가질래? 그럼 50원 가진다는 거예요. 가져. 이 사람이 길길댔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부모님 하여튼 누군가가 진지하게 야, 너 왜 그렇게 어리석은 등신짓을 하냐? 사람들이 다 너를 놀린다.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그러거든 100원짜리 집어라 이랬더니 내가 그걸 모르는 줄 아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0원짜리 집었으면 사람들이 그 장난 안 할 거예요. 근데 내가 50원짜리 집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장난으로 자꾸 하니까 내가 자꾸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재미없나요? 그런 게 말하자면 작은 이익을 눈앞에 작은 이익이 연연하면 큰 일을 잃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번 겪고 정말 우리 실용적으로도 많은 그런 지혜를 준 교훈이죠. 자, 이 위거보 제이라 문제인데 자, 무욕석하며 무견소리니 욕석적 부달하고 견소리적 대사의 구성입니다. 한 소사이어티의 집단의 리더는 이게 정말 중요한 미덕인 것 같아요. 어떤 아래 사람을 거느릴 때, 아래 사람이 이끌고 뭔 일을 할 때 성과를 빨리 보려고 하고 또 작은 성과를 막 다그치고 연연하고 잃어버리면 장기적으로 못합니다. 재밌는 말이에요. 아니, 참 의미 있는 거. 자, 다음. 섭공이 공자왈 오당의 유 직공자하니 기부양양연을 이자이 정지하니이다. 공자의 왈 오당지 직자는 이어시하니 부위 자언하면 자위 구은하느니 직제기중의니라. 섭공이 공자께 어하여 가로되 우리 당에 국을 지키한 자이 있나니 그 부위 양을 하야날 자의 정한이다. 공자에 가라사대 우리 당이 직한 자는 이에 다르니 부의 자를 위하여 은하며 자의 부를 위하여 은하나니 직이 그 중에 있나니라.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 에피소드예요. 그 공교롭게도 플라톤의 그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한 대화록에도 이런 비슷한 그 시츄에이션이 있어요. 크리톤인가 하는 대화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노예를 다스리다가 잘못해서 미필적 고의진 하지만 어쨌든 살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법정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고발하고 나오는데 소크라테스는 법정에 소환을 받아 가는 길에 마주쳤어요. 그래서 너 왜 법정에 갔다 왔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로 갔다 왔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경건한 아테네 시민으로서 신에게 경건한 짓을 하기 위해 그 아버지의 어떤 부정과 과오와 비리를 내가 신에게 경건을 보이기 위해 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경건이냐? 네가 생각하는 경건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경건에 관한 대화를 합니다. 아주 재밌는 대화록이에요. 한번 보세요. 기회 되면 보십시오. 근데 여기 보면 참 소크라테스도 물론 크리톤이 그게 경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따지고 있지만 물론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플라톤은 경건이 뭐냐고 정의를 내리지 않아요. 거의. 경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된 정의를 논파하는데 이제 하려고 있지 실제로 경건은 뭐다라고 정의를 내리지는 않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다 그렇게 보통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상당히 차이고 나중에 그 전국시대의 법가라고 하는 이제 그 법가는 물론 법가로 그 집대성된 거는 전국시대지만 이런 유형의 이제 그런 그 사상과 정치 그 철학적인 그 활동은 그 전부터 있었죠. 대표적인 반자. 이런 사람들의 그 실제 행정과 법과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실천적인 실행적 측면에 있던 그 한 사회 지도층에서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죠. 자, 맥락이 그렇습니다. 일단 석공이 공자한테 말하기를 당은 우리 지역 이런 뜻이죠. 우리 지역에 유 있다 직공자
직공. 여기 활공자죠. 그래서 오늘 이 글자가 몸공자. 그럼 직공은 이제 정직한 몸 또는 몸을 정직하게 하다 이런 의미. 그래서 이게 이름이 아니고 몸가짐을 정직하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어떤 아주 특이하다기보다는 약간 그래도 전통적인 해석에 대해서 꼭 반기를 드는 비슷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이름을 직궁이라고 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건 물론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척이라든가 영편이라든가 또 토종이라든가 이런 그 춘추전국시대의 텍스트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앞에 건 그 사람의 특징, 뒤에 건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직공 그러면 정직한 공 이렇게 해도 뭐 틀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제 생각에는. 아무튼 직공자가 있어. 몸을 정직하게 하는 자가 있어. 몸가짐이 정직한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정직하냐 하면 기부이 아니냐. 그 아비가 양양. 요게 발음이 양자예요. 그래서 요 앞에 말씀 언이부터 사용하다. 그 다음에 또 삼수가 붙은 물 이름 양자. 평양도 이렇게 있어요. 평양, 흑덩이 양자. 흑터를 붙여가지고 흑덩이. 평양, 그렇게 전북하는. 여기서 양은 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과 관련이 있죠. 사람 행동과. 그래서 요 양은 뭐냐 하면 자기가 남의 것을 가서 주도적 의지를 부여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서 남의 물건을 갈취한 거는 훔칠 절자. 절. 그리고 또 막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한 건 도예요. 절 또는 도. 근데 요 양은 뭐냐면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기에게 자기의 어떤 수중에 들어왔는데 그걸 숨겨버린 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은닉한 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사람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지적도 또 지리적 경계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또 두루뭉술하게 뒤섞여 살다 보면 양을 이제 옛날에는 양을 한 몇 마리씩 먹이면 이렇게 어디 동네 가서 양을 먹여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양들끼리 서로 몰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밤에 저녁에 목동이 데리고 오면 남의 양이 뒤섞여든 얘가 비린을 빚어요. 그럴 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건 우리 양이 아니라 돌려보내주거나 또 그 다음날로 돌려보내주는데 이 직공자의 아버지는 슬쩍 내 거를 챙겨버려. In my pocket. 재밌는 게 어류학자들 그렇게 말하는데 연어가 알래스카에서 이제 그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이 이렇게 치어가 돼가지고 바다로 와가지고 돌아가지고 다 성장하면 다시 알로로 알래스카 가가지고 그게 연어의 미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양양 남대천 이런 데서 이제 연어 알을 이렇게 방류하면 치어를 방류하면 태평양 막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알을 놓을 때 되면 다시 양양 남대천 온다는 거예요. 그게 획이 있어 뭐는 특징.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0% 그렇지 않대요. 어떤 연어는 이제 알래스카 연어하고 사귀어가지고 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연어는 알래스카 고향인데 남대천을 오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동물세계 비를 비자하면서 인간도 마찬가지. 그럴 경우에 이 양을 그렇게 하면 자기 양이 아니면 돌려줘야 정직한 건데 이 아비가 슬쩍 닦아였어.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관청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남의 양을 슬쩍 닦아 넣었습니다 하고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증언 얘기는 입증해 줬다. 예를 들어서 송사가 일어났어요. 송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야, 왜 너 남의 양 훔쳐갔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 양이 남아야 되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 증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오당지 직자는 이엇이하니 우리 당에 직한 사람은 이것과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다르다라고 말했다기보다도 우리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는 뜻에 가까워요. 뭐냐면 부의 작은 자의 아비는 위자
자식을 위해 숨기다. 아비는 자식을 위해 숨긴다. 자식은 아비를 위해 숨긴다. 직, 제기중이, 직은 그 가운데 있다. 직. 이의 느낌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공자가 지향은 그거예요. 사람의 자연적인 정감에 기반을 둔 윤리의식. 이게 중요하지. 인간의 자연스러운 윤리 감정, 도덕 감정 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친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억압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거는 옛날부터 국가와 개인, 사회와 개인이라는 문제, 개인의 덕목과 사회의 덕목, 개인의 윤리와 사회의 윤리가 부딪힐 때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법가에서는 당연히 이 직공의 편을 들겠죠. 그리고 또 독재자들도 이걸 선호하죠.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박통 시절에는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가 엄청 강해져가지고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에도 뭐 감시해라는 식으로 막 그런 후배들이 있었어요. 후배들이 소재를 그리고 나왔어요. 그게 1등하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된 개인의 어떤 양심과 국가의 어떤 질서 사이의 어떤 그 괴리 이게 그 모순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옛날부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직한 그런 딱 저것까지만 그 한기본이라는 그 소포클레스 희곡이 있어요. 그리고 이 프랑스의 현대 작가 중에 지금은 물론 죽었지만 장 아누이라는 사람이 앙티곤느, 앙티곤. 프랑스 말로 발음해가지고 앙티곤. 장 아누이. 이 주제가 말하자면 이 앙티곤, 장 아누이 앙티곤은 소포클레스 앙티곤하고는 맥락이 좀 다릅니다. 그 상황은 똑같은 건데, 아니 그 프레임은 같은 건데 틀은 같은데 지향은 좀 달라요. 이거는 훨씬 더 말하자면 개인의 어떤 개인적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아무튼 그 여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법가가 육아를 공격할 때 육아의 윤리의식은 말하자면 주관적 또는 혈연적 이런 것에 치중해가지고 공권력이나 객관적 윤리를 붕괴시킨다, 교란시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빌미가 돼요. 이렇게 연예는. 그러나 공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초감시의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의 신이라는 자연 발생력이 자연적인 원초적인 감정조차도 감시와 검증과 그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가 아닌 건데 그게 부정되면 윤리는 불가능하다. 정직이라는 덕목도 그게 인간의 원초적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 거기에 기반을 둬야 된다. 이런 맥락 아닐까 싶다. 석공이 공정을 오당의 직공자하니 기부의 양양이언을 이 자의 정지하니이다. 공자의 말 오당지 직자는 이엇이하니 부의 자은하며 자위 부은 하나니 직 제기중의 여기서 그냥 되지. 하나 더 합시다. 우리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번지 문인한데 자의 말 거처 공하며 집사경하며 여인 충을 수지이적이라도 불가기하입니다. 번지인을 묻자는데 자의 가라사대 거처에 공하며 사를 집홈이 경하며 인을 여홈이 충홈을 비록 이적에 갈지라도 가히 기치 못할 것이니라. 번지가 인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왈 공자가 거처공, 거처에 공하다. 그거는 지난번에도 그의 의미에 대해서 약간 맥락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장소를 차지하고서 상당시 유지되는 거, 요걸 거라고 해요. 거주하다, 뭐 점거하다, 뭐 할거하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처음 어떤 처소에 거하다든가 어떤 처소에서 장소를 차지하고서 공간을 차지하고서 상당 기간 지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거처에서는 그래 평상시 생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거처가 평상시의 생활은 사적으로 사적 공간에서 평상시 생활을 공하다, 공사합니다.
집사경은 일을 집행하다 그 말이죠. 집이 동사고 사가 목적어죠. 일을 집행하다. 그것이 경하다라는 형용사 수라가 되겠죠. 경건하다. 공경하다, 경건. 자, 여인충을. 그 다음 여인은 역시 여가 동사고 일이 목적어거든요. 사람을 다루다. 남과 관계하다. 남과 더불어 교제하다. 이런 여가. 그 충은 충직하다. 충직하다. 자, 요 세 가지의 어떤 덕목이 있다. 요 세 가지 덕목이 주제가 되죠. 앞에 주제. 화제가. 자, 수, 시이적. 여기서 수는 비록이라고 하는 그 양보를 이끌어오는 부문 접속사에 있다니까 이적이라고 하는 명사 보호가 돼요. 동사 보호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목적어. 그럼 여기는 지가 실제 동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적이 가다라고 했죠. 비록 이적이 가더라도. 비록 이적이 가더라도. 오랑캐 땅에 가더라도. 오랑캐 땅에 가서라도. 불가기 버릴 수 없다. 여기서 목적어는 생략되어 있죠. 앞에 있는 세 가지가 화제가 됐어요. 그러면 실제 수로 부분, 그 앞에 있는 화제의 실제 주어 문장은 불가기, 버릴 수 없다. 이게 주제이죠. 세 가지 화제, 토픽. 그 세 가지 주제는 이적 땅에 가더라도 불가기. 여기 불가기가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 성분이 됩니다. 버릴 수 없다.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지문인한테 자활, 거처공하며 집사경하며 여인충을 수지 이적이라도 불가기하이. 끝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